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옛날이나 현재나 참 우두머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계급사회를 만들었었던 부분이 지금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같이 일어나는 기득권을 위한 세상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죠. 그죠? 비이성적인 공산당 우두머리 특권계층. 공산당도 쉽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 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지금 턱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을 찾고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이 1.56% 약세를 보였죠.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단 파월 연준 의장이 0.25bp 금리를 3월달에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인플레이션과 싸울 거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성장 섹터라고 하는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모두 1.22% 약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실적 없이 성장만 있는 종목 위주로 하락폭이 컸죠. 그죠? 그게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뭐 물론 테슬라의 약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이나 이런 부분도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전쟁과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풍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HM, 이게 이제 물류 비용은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으니까 물류 비용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은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말 시장이라는 여건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1.56%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진 가운데에서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는 1.7%가 거의 2%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을 눌러버렸던 거지요. 사실 좋은 얘기도 있었고 나쁜 얘기도 있었는데, 젤렌스키와 러시아 그죠? 2차 회담에서 특별한 성과, 뭐 휴전에 대한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성과는 있었고, 그거는 뭐 3차 회담을 또 하겠다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요 뉴스가 가장 안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과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에 반등을 일궈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원전을 공격했다. 자포리자 원자로 15기 중에 6기를 보유하고 있는 요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태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모색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현 선물 다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800억, 기관이 4,200억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쏟아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살얼음판 시장입니다. 우려도 크고 기대가 있고 한 부분이지요. 사실 뭐 여러분들 계속 들으신 부분이니까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알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이 3월 2일 날 러시아 은행 7곳을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금융 제재 조치를 시행에 옮겼죠.
이번 스위프트 제재 대상 금융기관은 러시아 국책은행이자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 방크를 비롯해서 방크루시아, 방크 오트크리티에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은행들에 대해서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80% 이상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러시아 금융기관의 스위프트 배제 결정은 결국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차질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유가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급등을 했잖아요. 2월 전쟁 나기 전에 부분에서 막 불쑥 쏟았죠. 13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천연가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딱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2020년 3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면서 이 경기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천연가스나 유가도 계속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공급망 차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가격이 상승을 막 하게 되면 수요도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 3월, 그죠? 이제 난방류, 겨울 난방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략 비축류도 방출하고, 그런 가운데에 경기 위축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면, 원자재나 이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왼쪽 그래프에 이 유럽 은행주, 그죠?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 은행 중에서 이탈리아가 253억 달러, 프랑스가 252억 달러, 오스트리아가 175억 달러, 미국이 147억 달러 대러시아 익스포저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관련된 은행권의 투자 자금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은행주의 하락 부분이 지수의 하락을 더 밀고 가는 거지요. 그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GDP 규모로 러시아와 1.5% 정도밖에 교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 은행들이 투자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비록 떨어졌지만 유럽과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스위프트 배제 장기화 시에는 러시아 관련 유럽 기업들의 러시아와 관련 있는 유럽 기업들의 부도, 도산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인 악순환 흐름으로 진행되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U의 지금 초강경 대러시아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스위프트 배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 두 은행을 결제망에 남겨둔 거예요. EU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거겠죠? 당연하죠. 다만 이들 은행도 언제든지 스위프트 배제 명단에 포함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두 은행마저 스위프트 배제가 결정된다면 사실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고 이는 유가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유럽의 에너지 수출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한 번 더 솟구칠 수 있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 요인은 분명히 같이 상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마이너스권을 넘나들고 있고, 그리고 이 3월 FOMC에서 0.25% 금리를 인상한다. 0.5%에서 0.25%로 인상을 하니까 성장주가 막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0.25%를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0.25%를 인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협은 지속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죠? 성장 섹터 내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을 겸비한 종목으로 압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더 높아질 경우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당분간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에는 잠시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고유가 장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하튼 유동성 장세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겸비한 성장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음 주가 우리 대통령 선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야당이 되면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여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수가 생각하는 부분은 영향 크게 없다. 그죠? 원전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원전을 지금 중단했던 거를 다시 재가동하고, 건설하다 말았던 거를 재건설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네에, 여러분들의 도시에 짓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대할 거잖아요. 찬성하실 겁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상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그죠? 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호수든 바다든 냉각시키기 위한 그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지진이 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건을 충족하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는 데는 이미 젖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건설이 원자로가 더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대선이 나온 이 결과에 따라서 확확 할 거다라는 기대 너무 크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보다 여당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더 비중을 둔다? 여러분들 태양광 동네방네 다 지금, 저희 강원도인데 저희 어머니 집도 태양광 패널로 해놨어요. 가는 길목마다, 산마다, 밭마다 이게 패널로 도배돼 있어요. 더 이상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이미 많이 했잖아요. 지난 4년,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정책,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죠? 지금은 표가 급하니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쪽으로 하지만 결국은 누가 되든 결국 이 방향, 흐름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저는 그래서 이미 가격적인 매력,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쪽으로 보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유럽 쪽 흐름 때문에, 전쟁에 의한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풍력이 제일 센 흐름을 갖고 가는 건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
부분 속에서 밸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소 쪽이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하다가 그죠? 제네시스 현대차 엔진 개발, 수소 엔진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소법 통과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그 이후에는 수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1.22%씩 양시장 떨어지면서 다소 불안해하고 힘든 흐름을 보일 텐데, 이런 패시브 스팟 이슈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MSCI EM 내 러시아 편출 확정됐다는 건 어제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MSCI EM 지수 내 러시아 종목이 편출이 확정을 됐고, 재분류는 3월 9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러시아 편출 MSCI EM 내 국내 종목 수급 유입 규모는 제가 돌직구 타임 때 이야기를 했었죠. 최소 4조에서 8조 4천억까지다. 언론은 막 8조 이야기하는데, 이 추정 자금 규모 부분을 이제 이 자금이 얼마다라고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최소 4조에서 최대 8조 내외,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9일 장마감 이후에 적용되니까, 9일은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8일부터 대형주 유지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장은 이미 여러 가지 악재 요인, 1월 달에 기억하시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2위냐 3위냐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죠? 여타 대형주들 교란 다 시켜놔서 가격이 하락을 했고, 거기에 물적 분할, 그죠? 물적 분할, 종목마다, 기업마다 물적 분할하는 그 흐름 속에서 또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전기, 횡령 사건들, 그죠? 거기에 셀트리온 분식 회계니 뭐니 하면서 재반 악재,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악재로 이미 맞을 대로 맞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긴축 우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를 반영을 해서 1월 달에 2591포인트까지 하락한 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워 퍼즐이 발생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유럽하고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도 적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 쪽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GDP 규모로 1.5% 내외의 비중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 시장 부분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 뭐냐?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는 시장은 안 된다. 지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보다는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종목과 섹터 선정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는 종목이 아니라면 잘 생각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바쁘실 텐데, 나름 이 게시판에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공부 안 해도 높은 간직과 넓은 땅이 공짜로 생길 것이다. 그런 기득권에 포함되어 계시다면 주식하지 마시고 거기서 만족하세요. 저는 기득권도 아니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득권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득권층이 아닌 이상은 공부해야 됩니다. 아파도 공부해야 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공부해야 돼요. 이번 주말 제 자그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크라이나에 15cm의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더 많은 폭설이 내려서 러시아군의 진입이 쉽지 않게 되고, 그 눈이 또 녹아서 머드 장군이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